예, 지난 시간에 전식 함록격 무일관이 경신시를 만났을 경우 쭉 설명을 했고요. 예제로 초광의 명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 확인된 바가 없고 옛날에 이제 고서에 보면 명리정종이나 또 이명조 같은 경우는 정지국 명조 같은 경우는 이제 궁통보감에도 예제로 같이 나오는 그런 경우인데 같이 이제 책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풀이가 좀 달라요. 달라서 이게 어느 게 맞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실제로 감명한 거 아니고 어떤 그 기본 텍스트에서 어떤 예제로, example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학습 삼아서, 공부 삼아서 한번 참조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건에 보면 오지연이라고, 지연이면 이게 아마 성인 것 같고, 지연은 지방장관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지부도 정지부라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벼슬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했던 사람인데, 보면 다, 여기 이제 인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살이 좀 없죠. 그쵸? 없는 상태에서, 요건을 보면, 무일간이 경신시를 만났죠. 그쵸? 만났고, 천간에 갑병이 없어야 되는데, 병이 있잖아요. 그쵸? 병이 있어서, 일단은 전실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서들 같은 경우를 보면, 본래 기본적인 포맷은, 원칙은 쭉 얘기를 하면서도 저런 경우 약간 타협을 해요. 그래서 좀 합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격은 이루었고, 병화가 있어서, 합격이 좀 됐다. 됐고, 추동절에 태어났고, 지지에 인묘목이 없고, 그쵸? 없어서, 전식 함록격, 즉, 함록격에 해당이 되는 명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놨냐면 무일이 경신시를 얻으니 맞죠? 함록격이다. 동절의 생하니 또 귀격이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일지에 함록격이다. 근데 이렇게 연상에 병화가 있으니 착격에 파격이고 또 그리고 운으로 보면 아까 운이 전실된 운하고 기본적인 관살운하고 인성운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갑을운하고 요 병운하고가 안 좋겠죠. 그렇죠? 갑을운하고 병. 여기 지지인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지인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묘, 인묘, 갑운이 불리하고 을사대운 중에는 을사대운 중에는 이 사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신하고 사신 형을 하잖아요. 그죠? 형을 해서 굉장히 형모가 다단했겠다. 그리고 형을 하면서 또 병신인 지금 이제 병화가 이렇게 떴지만 허투했잖아요. 뿌리가 없이. 뿌리가 없어서 크게 아니면 경이 둘이니까 이 경 하나를 정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뿌리 없이 떠 있던 병이 녹근을 이 사대운에 병도 뿌리를 내리고 세 개의 신하고 사신 형을 하고 이래가지고 대흉한 울루다 이때가 대흉한 울루고 따라서 요 운에 실직하고 일락천장하였다. 일락. 옛날 사람들이 참 말을 한번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지. 이건 뭡니까? 한번 떨어져서 천기로 떨어졌다 이거. 뻥쟁이들이야 보면. 말은 멋있어. 일락천장하면 딱 그려지잖아. 어디 높은 데서 그냥 낙하하듯이 그냥 어디 걸리는 곳이 낙하하듯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격은 이룬 것 같은데 병이 떠서 완전한 격은 아니고 파격의 요인인 거고 그리고 운이 사실은 불비하죠, 그렇죠? 운이 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이 전시감록격에 비하면 불비하고 특히 요대운의 아마 이제 일락천장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관직에서 떨어졌다, 관직에서 물러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대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합격의 요인이 됐고 운도 그렇게 썩 좋게 흐르진 않았지만 무관사주인데도 어쨌든 지연이라고 하는 지방 현령, 지방 어떤 장관 이 정도까지는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끌어다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끌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관을 끌어다가 이렇게 써서 그래도 귀를 누렸는데 이런 운의 행로가 불미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끝까지 이제 누리지는 못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거는 전시감록격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쭉 보면 무토일간이 그쵸? 무토일간이 12월에 자월에 났어요, 그쵸? 자월에 났고 자월이면 제격이잖아요, 그쵸? 제격에 인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식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용 식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격으로 보면. 재용 식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용 식인격이지. 재용 식인을 할 때는 불상이라 그랬어요. 서로 식신하고 인성이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식신이 중복해서 떴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좀 맑게 했다. 이제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격을 그래서 성격에 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내격이 기준인 거고 다음 시간 정도에 할 그 종격인데 일단 이제 종격, 종제격, 종관살격, 종악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 주된 세력에 종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맥격에도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멀지만 연상에 있지만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병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절하고 병하는 신윤성 다 절병이잖아요, 그렇죠? 태병인가? 태병으로 있어가지고 다 신자 수국에 올라와 있는 병화기 때문에 힘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인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게 그 생해주는 기운이 있으면 종은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종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종격으로도. 자, 그러니까 격이 한 3가지 정도가 잡히죠. 이걸 만약에 무토가 신중의 무토, 병화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내격으로 해서 격이 성격이 되고 기본적으로 전체 이 식재 기운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인비운으로 흘러주면 좋은 거예요. 운이 인비운으로 흘러주면 좋은 거야. 근데 인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의 인비가 있었고 여기에 지금 흉화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또 아니면 이거를 종체 이게 다 경신해서 다 기준은 신자 여기로 뭉치잖아요, 그렇죠? 수로 이게 귀결이 되니까 종제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제에 순응하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운은 금수 기운으로 가야 돼. 금수 기운으로. 그러니까 금수 기운을 본다라고 하면 아까 어때요? 이렇게 뭡니까? 전시감록격으로 보는 거하고 운하고 이렇게 종제로 보는 거하고 어때요? 운은 똑같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보지 말고 운은 같이 가고 대신에 여기서 끌려오는 무관사주인데 관직이 올랐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운의 향방이 인비를 쓴다라고 하면 내격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미 역사 속에서 살고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 뭘 직업으로 해서 살아갈지 모르는 젊은 친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하고 팔자하고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종격 아니면 제로 종하는 거지. 제에 이렇게 그 기운이 왕성하니까 양간이지만 이 병화의 생조를
못 받고, 못 받고 의지를 해서 그렇게 봐도 운이 맞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식합록에 이 관을 쓰는 거를 겸을 하면, 운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때요? 이 사람이 귀가 나타난다라는, 가늠이 된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건 전식합록으로 봐도 운이 맞고 종제로 봐도 운이 맞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런 게 뚜렷하기 때문에 분야를, 그 구분을 어디로 했냐면 합록격에다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예시를. 명조의 예시를. 근데 충분히 종제로도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세 글자 중에 기미가 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인목이나 어디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내격으로도, 내격으로 이 병화가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병인년이랬다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성격이 된 명이면서, 그죠? 성격이 된 명이면서, 제인이 사실은, 이게 중복이 돼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불상해가 되고 불상해. 서로 장애가 없으면서 성격이 돼서, 충분히 그런 어떤 좀 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같이 플러스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지부라고 하는 이 명조도 굉장히 단골로 나와요. 단골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자월이지만 여기는 이제 해월에 무토이고 무일간이 경신일이잖아요. 그죠? 경신일인데 천간에 갑병이 뜨지는 않았죠. 뜨지는 않았는데 지지에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인묘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인이 있어. 인이. 예, 인이 있어서 요 이제 인을 인신충에서 끌어오는 거를 약화시키는데 인의 합을 해서 풀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응? 약간 좀 궁색하지. 궁색해요. 보면 참 똑같아.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느껴져. 이거 책을 글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앞뒤가 좀 맞게끔 좀 배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 명리정중에서 장남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무일이 경신시라더니 합록격이다. 맞죠? 동절의 생안이 귀격이다. 일시가 인자가 있으니 이렇게 상함이 있고 울로상에 여기 갑, 을, 묘, 인, 병, 정 뭐 이게 있잖아요. 다 싫어하는 운만 있잖아. 싫어하는 운만. 운만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파자가 있고 이래서 복력이 많이 반감됐다. 따라서 귀발하였지만 운로가 장애가 많았고 또 이렇게 인해 상합을 해서 형충을 좀 풀었지만 그래도 원주에 금수가 많아가지고 요 지부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받았던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운에서 지금 계속 운이 지금 안 좋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금수 기운이 있어서 이런 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전시감록격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귀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궁통보감에서도 이걸 똑같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손학원 선생은 이거를 어떻게 평을 하냐면, 요 화대운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 억부도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전시감록격이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이거를 나중에 볼 텐데, 귀록격이라고 얘기를 해. 귀록격. 귀록격에서 지금 인신사해가 있잖아요. 요 생지 기운인 인사, 신사, 사해, 신사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록은 뭡니까? 일간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관록이 아니라 귀록격이다라고 해서 그 귀록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성격이 된 거고, 지금 약하잖아요. 거기는 억부로 봤기 때문에 약한 기운인데 명조를 도와주는 에너지 기운이 와서 요때 말년에 좋아졌다. 이렇게 평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조를 가지고 제가 몇 번을 왔어. 이 사람 다른 사람인가? 여기는 관직명을 궁통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책에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그 이 성하고 그 관직명이 나와 있단 말이지. 이 명조가 네 글자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장 선생은 요 지금 그대로 이거를 전시감록격 보면 갑을 인묘 병정 사호 이런 운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좀 안 좋았다, 대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말년에 운을 좀 누렸는데 그거는 요 지지에서 다 끌어오는 록의 사화 기운에 의해 가지고 성격이 됐고 그거를 귀를 누렸다.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지. 이걸 만약에 지금 이걸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는 완전히 자월의 무토이지만 여기는 보면 병화는 없지만 인중에 무토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우리가 무토는 병화하고 같이 하면 12운성으로 장생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장생 기운을 깔고 있으면 이 장생의 기운을 브릿지할 수 있는 병정화가 떠 있을 때 그 장생 기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통분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무인이 12운성으로 장생이지만 이게 오행의 생극으로 보면 토극, 목극, 토가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화하고 화토동법을 쓰기는 하지만 인목이 병화를 생하는 거는 그대로 목생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화토동법으로 12운성의 기운을 같이 쓰긴 하지만 생극으로 보면 바로 극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생극이 뿌리를 내려 통근을 한다라는 개념을 보면 이게 한 바퀴를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병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정화가 일단 이 명조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의 천간의 요인은 이거보다는 더 있는데 그래도 여기 지지를 보면 지지에 없었던 인목이 있고 인중에 이제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신중에 무토가 있고 해중에 무토가 있고 신중에 무토가 있고 무토가 약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잡혀요. 그냥 이것 똑같이 자월 해월이지만 어때요? 자월 해월이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제격이고 이 혼잡이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식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식상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용 식상격이 되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 인성이 뭐 인해합, 인신충하는 이런 건 있지만 크게 이렇게 그 지지에 있는 인목 같은 경우는 격을 잡는데 크게 관여가 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로 보면 운으로 보면 재용 식상격을 볼 수가 있고 재용 식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운을 보기에는 이렇게 연결은 돼 있지만 이를테면 인비로 그리고 이렇게 그 관성은 인성이 없기 때문에 쓰기는 천지가 다 어때요? 천간 지지가 다 부담스러워요. 관성이라고 관성 들어오는 근데 요 이제 요 인성은 어떻습니까? 이 인성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 어떤 일주를 연결시켜주고 전체를 조화를 시켜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인성운은 괜찮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로 본다라고 하면 함록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 운이 지금 아까 장 선생이 표현한 것 같이 운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격이 이렇게 외격을 잡을 때는 보통 정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으면 2개, 많으면 3개 정도가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실제나 실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앵글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걸 볼 수 있는 게 가질 수가 없었잖아, 수단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월지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간하고 해서 생각관계를 따져가지고 격을 일단 잡죠. 용신도 잡고 상신도 잡고 그리고 나서 운도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부분이나 하는 일이나 그쵸? 흘러왔던 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팎으로 맞춰보면 여기의 경우는 전식 함록의 기운하고 이렇게 재용 식상으로 격이 갖춰져서
인비운을 쓰는 경우로 두 가지 정도는 오버래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앞에 같이 이렇게 어쨌든 인신이 충하고 있는 거 있지만 그래도 해소한다라고 보고 여기에 없는 을목, 을 관성을 어떻다? 쓴다. 쓴다. 그래서 이런 뭐 요런 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르죠. 여기에 이제 전식 합록격으로 하면 요운을 다 못 쓰는 거지만 이걸 만약에 인비운을 쓴다라고 하면 요운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운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중국의 어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역적으로 이 그냥 관직명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신시면 지금 시간으로 뭐 한 3시 반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5시 반 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명조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인생을 살다간 흔적이 있을 텐데 역사 속에 기록이 있을 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어떤 뭐 3대 고서, 5대 고서라고 하는 책 중에 동일한 명조를 가지고 전혀 다른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예, 그러면 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시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앞에 땡기면 김희시가 되는 거거든. 김희시가 되면 전시감록이 아니고 인비운을 쓴다라는 게 맞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경신에 뭐 신유가 되면 경신이나 신유나 어쨌든 운 잡고 하는 거는 격 잡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다. 옛날에 무슨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거나 애 낳고 나서 뭐 정확하게 뭐 몇 시에 낳고 이런 거 지금 나올 때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딱딱 시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런 거 같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 인생을 살아갔던 역사 속의 인물의 어떤 살다간 흔적은 있고 행적은 있고 모습은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해지는 명조가 있고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있고 그 뒤에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인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명조들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데서 인터넷에서 다니는 명조들 이런 거 인용하잖아요.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원 소스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조를 가지고 어떻다? 다양한 해석들이 물론 나올 수 있죠. 명조가 하나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특히 외격, 잡격 부분에서는 왜냐면 안에서 보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월제 잡힌 8개 보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외연이 넓어. 외연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전식합록격에서 중요한 거는 무일간이 경신시를 만났을 때는 주의 깊게 한 번 더 봐라. 관심 있게 한 번 더 봐라. 라는 거. 지난번 시간에도 신일간이 자시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봐라. 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전식합록격을 만나면 이게 다 관을 끌어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제가 쭉 다 봤는데 현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책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귀를 잃었으면 이렇게 사주명리 뭐 보기가 볼 만큼 답답하거나 뭐 궁금하지 않았나 보지. 예? 그러니까 흔적이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외격의 부류 중에는 분명히 있으니까 무일간이 경신시를 만났을 때는 이게 전지가 돼서 전자가 돼가지고 을목을 땡겨와서 없는 관을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초강명이 이렇게 된 거다. 자, 이게 이제 전식 합록격이고, 자, 그런데, 개일,